네, 오늘 많은 분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격차가 이렇게까지 벌어진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셨을 것 같습니다. 미장이 또 휴장이었던 만큼 오늘 국내 증시는 온전히 국장의 재료만 반영이 되는 날이었는데 그게 또 코스닥 활성화 기대감이었습니다. 다음 주도 코스닥 강세장이 펼쳐질 수 있는 건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냥 뭐 코스닥 이 키워드 하나로 설명이 되는 날이 아닐까 싶은데 최근에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 심상치 않다라고 짚어주셨잖아요. 이런 날이 오려고 그랬나 봐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이제는 연초에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코스피가 이제 연말까지 4,000포인트 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느덧 4,000포인트까지 왔고 그리고 이제 코스피랑 같은 밸류에이션을 가려면 코스피가 조금 쉬어가면서 코스닥 쪽에 대한 수급이 강하게 쏠릴 가능성이 높다라 말씀드렸는데 예상했던 흐름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지금 뭐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 보면은 없었던 정책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사이클 그리고 코스닥이 부양이 필요한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이 추세가 연말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이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피가 안 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근데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아직은 코스닥이 훨씬 더 높다 보니까 여전히 코스닥에 좀 집중적인 포커스가 맞춰질 거를 좀 바라보고 있어서 코스닥 장세는 좀 계속해서 우리가 노려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불장에 동참하자라고 결론을 내주셨고 오늘 시장을 평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닥 안에서도 바이오와 로봇이 또 유독 강했는데 두 섹터 모두 우리는 포트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코오롱 티슈진 오늘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15만 원 리포트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포트 수익률 1위고요. 맞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 한번 리밸런싱을 했는데 코오롱 티슈진이 굉장히 빨리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정도로 좀 강하게 바로 치고 올라갈지 몰랐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목표가를 8만 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을 어떻게 돌파하느냐 이 유무가 제일 중요했었는데 이걸 오늘 한 번에 뚫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수급이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 추세면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다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4차 목표가는 제가 9만 2천 원까지는 일단은 갈 수 있을 거라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8만 원대를 다시 깬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항이 좀 강하게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절가 라인 8만 원이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다 보니까 익절가 라인 꼭 확인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여기를 안 깨면은 9만 2천 원 다음 목표가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월 3일이면 증권사에서도 코오롱 티슈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때였고요. 그리고 엠뱅고드 매니저들도 코오롱 티슈진을 매수해보자라고 얘기하는 분이 없었던 때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민성 매니저의 코오롱 티슈진 리뷰였고요. 그리고 로봇 안에서는 SPG가 있습니다. 오늘 아쉽게도 상한가는 못 갔어요. 맞습니다. 근데 추세가 워낙 강해가지고 지금 다음 주에 이 추세가 또 올라가면 또 단기과의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100%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SPG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기도 하고요. 신규 진입을 들어갈 구간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간단하게 매도하면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끝난다는 건 아니지만 한번 눌림이 있을 수가 있다 보니까 수익은 안전하게 챙기는 전략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바로 키워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로 시장을 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 쪽에 대한 포커스가 워낙 맞춰지고 있다 보니까 또 다시 한번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천스닥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체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뭐 바이오, 로봇, 2차 전지 쪽에서 테마가 나올 것 같은데 첫 번째 테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새로운 키워드를 갖고 와야 되는데 좀 죄송한 마음이지만 그래도 그만큼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니까 첫 번째로는 또 이제 다들 예상을 하시겠지만 바이오 테마 한번 체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바이오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슈 집중해서 볼까요? 네, 오늘 이슈가 만들어진 게 또 AI 기반으로 K 바이오에 대한 도약 추진이 된다고 해서 조선 이제 웨스틴 하우스 이제 호텔에서 이번에 좀 새롭게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의 날이라는 이제 개최를 하면서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때 산업들이 한번 뭉친다는 소식이 만들어지면은 결국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번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다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코스닥에 대한 이제 정부 지원 기대감이 다시 한번 활기가 이어지면서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던 게 코스닥이 밸류에이션을 맞추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대장 역할을 하는 게 바이오이기 때문에 바이오를 주목하자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비유 그대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오에 대한 이슈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장점과 단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장점 먼저 볼게요. 네, 이번에 좀 확정된 사실은 아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가능성이 쭉 갈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아니라고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조금 더 면밀하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코스닥 벤처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투자 지분이라든지 연기금에 대한 투자 확대가 이어진다라는 정책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바이오 산업이 가장 커다란 수혜가 될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코스닥 벤처 기업이라고 하면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는 결국에는 바이오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사이클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건 결국에는 바이오이기 때문에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주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은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좀 높게 평가를 받으면서 외부 기업에 대한 투자까지도 유치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기업에 대한 마케팅이라든지 기술력에 대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좋아하는 라이센스 아웃 기회가 더 많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바이오의 전성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가장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웬만한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다 신고가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세론이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보통 유상증자를 발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이제 높은 금액을 적은 주식 개수로 발행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타이밍에 맞춰서 아무래도 유상증자를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좀 세론이 크게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게 현재 구간의 리스크라는 점. 그래서 유상증자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 현금 창출 능력이 있는 기업을 선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제 높은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지는 기업들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의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는 거. 그래서 상승에 대한 룸도 많지만 하방에 대한 룸도 깊을 수 있다는 거 미리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테마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테마인가요? 네, 바로 말씀드리는데 역시나 이제 코스닥에 대한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면 빼놓지 않고 갈 수밖에 없는 게 2차 전지 테마이기 때문에 2차 전지 테마 한번 체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어떤 이슈 체크해 볼까요? 네,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제 나온 기사가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이제 사이클 중에서 이 바이오랑 2차 전지는 빠졌다, 장기적으로 소외를 받았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다시 한번 코스닥이 소외가 됐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이제 말을 해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코스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바이오와 2차 전지에 대한 수급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여줬다라는 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에 대한 랠리가 이어지면서 2차 전지 빼놓지 않고 움직이는 모습 만들어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천스닥에 대한 정책 만들어지자마자 900포인트를 바로 돌파를 하면서 1000포인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2위, 3위가 결국에는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이 대형주들이 좀 코스닥에 대한 포진을 끌고 가져야지만 좀 상승에 대한 사이클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수급도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2차 전지 테마의 장점 먼저 분석해 볼게요. 네, 결국에는 2차 전지의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크게 들어올 수 있을 거로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ETF 상품 쪽에서도 2차 전지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ETF 패시브 자금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고민을 했었던 게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지만 섣불리 나가지 않았던 이유가 공매도 잔고가 워낙 많이 있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좀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코스닥에 대한 패시브 자금이 공격적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기관들에 대한 숏 커버링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는 기업들이 다시 한번 장점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숏 커버링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인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빠진 이유가 오버행 이슈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지속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은 여전한 단점이 아닐까 싶은데. 맞습니다. 지금 바닥이라는 건 어느 정도 증명을 했지만 이 캐즘 현상을 완벽하게 돌파했다라는 숫자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테마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단점은 본격적인 실적이 찍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여전히 좀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게 조금은 우리가 좀 이제 리스크로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 때문에 그걸 보고 나서 공매도가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라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공매도 잔고에 대한 좀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물 매도세가 인위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게 아직까지 리스크이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가 쌓여 있는 게 호재로 볼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심할 영역은 충분히 있다라는 건 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테마와 종목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어떤 테마일까요?
네, 결국에는 2차 전지에 대한 상승에 대한 룸도 한번 시작하면 크게 올라갈 수가 있을 거라 바라보고 있지만 워낙 이제 바이오 러버기 때문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김없이 바이오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에서 어떤 종목인가요? 네, 바이오 중에서도 그동안 좀 대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 조금 덜 오르는 종목이 있으면서 이번에 이 종목에 대한 사이클이 좀 크게 이어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어서 오늘은 3,000당 제약 종목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당 제약 맞나요? 네, 죄송합니다. 리가켄 바이오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가켄 바이오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이기도 해요. 맞습니다. 이제 리가켄 바이오가 그동안에는 좀 다른 종목 대비해서 조금 덜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 이제는 부각이 될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이제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DC 플랫폼에 대한 모멘텀을 가장 상용화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렸던 인투셀이라든지 오름 테라피틱 같은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좀 먼저 상승을 많이 보여줬는데 시가총액이 조금 무겁다 보니까 리가켄 바이오는 좀 더 올라갔지만 이제는 상용화에 대한 사이클이 이어진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돈을 벌어갈 수가 있는 건 결국은 리가켄 바이오가 우선적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끌고 갈 수가 있다 보니까 바닥에 대한 룸이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고는 했지만 이미 신고가예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이제는 추가적으로 이제 상방에 대한 룸이 더 올릴 수가 있을 걸 바라보고 있고요. 다른 ADC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 이미 신고가 영역으로 간 지 오래가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룸이 새롭게 열리는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가 부근으로 넥스트레이드로 현재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1차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가 라인은 17만 1,000원 말씀드릴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 활용 여러분들한테 제가 멘트 마지막으로 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